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서방님이 하나 있었는데 확고한 취향과 높은 눈 탓에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간신히 하셨죠. 서방님은 의사인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입은 아주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완전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 그렇게까지 의사 며느리가 좋으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영학이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 거겠지. 이때까지 눈 높아서 소개팅이며 맞선이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퇴짜 놨잖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 구하려고 오랫동안 걸렸구나 하면서 엄마가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더라. 어머님 서운한 게 우리랑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죄다 취소하신 거 알아? 동서가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니까 그럼 취소해야지 하고 바로 날짜 조정하시더라고. 나는 어머님한테 그거 서운한 거 티도 못 내고 속만 끙끙 앓고 있다니까?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동생이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이 속 썩였었는데 이제라도 데리고 가줄 여자 나타나니까 고마운 거지. 그런 것 때문일 거니까 당신도 이 일로 너무 속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이 앞으로 나는 찬밥 신세로 둘 것 같아서 고민이야. 이때까지는 나한테 첫째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같은 식사 자리에 있어도 안중에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죄다 동서한테 주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정말 잘해왔었는데 직업 때문에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나 하고 속상해. 엄마가 원래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 나랑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같이 여행 갔던 분들이 나 대학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속여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화 많이 냈었지. 왜 그런 걸로 거짓말하냐고. 아, 어머님이 학벌 컴플렉스 있으시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시대에는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았고 못 배운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 어머님도 그런 문제로 너무 마음 담아 두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술 마실 때 학벌 얘기 항상 하면서 하는 레파토리가 당신이 딱 말하는 거랑 일치하기는 하네. 당시에는 식모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던 시절이라고 하셨거든. 어떻게든 나름대로 살아남고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형제 키워낸 거가 엄마 보람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짠하긴 하다.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차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당신만 믿을게. 나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는 며느리인 거 알잖아. 당신이나 나나 어머님한테 앞으로 더 잘할 각오하고 있자.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도 신경 써서 선물 준비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당신도 참 극성이다. 누가 보면 엄마 딸인 줄 알겠네. 동서, 조만간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이라든가 상차림이라든가 생각해 놓은 건 있을까? 동서랑 같이 결정하고 얘기해 보고 싶네. 그리고 가족 행사도 처음이니까 잘 상의해서 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물어보고 분위기는 내가 알려줄게. 이걸 어쩌죠?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때는 바쁠 것 같아서요. 그때가 언젠 줄 알고 바쁘다는 거야? 어머님 생신이 언제인데? 제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요즘 환자도 늘고 논문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앞으로 살다 가실 날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황이잖아. 그런데 동서가 이렇게 빠지고 가족 행사에도 얼굴 안 비치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저야 참석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환자들 돌봐야 되고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 죄송한 일이지만 형님께서 상 차리는 것부터 저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제가 보답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야? 네. 제가 정말로 시간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 정말 다음에는 꼭꼭 참여할 테니까 그때로 기회를 미룰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 좋아한다지만 없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발요, 형님.
어머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요. 동서가 병원 일 때문에 어머님 생신 때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돈만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문제에 허락하셨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 해서요. 당연히 사실이지. 걔가 거짓말할 성격이니? 의사는 원래 정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너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네가 나한테 물을 게 뻔한데 그런 걸로 거짓말하겠냐는 얘기다. 그래도 제가 동서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 살림이며 상차림이며 알려줘야 할 것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머님께서만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동서 어떻게든 시간 내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환자 살리는 일하는 애 괜히 건들고 심기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다. 걔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목숨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내 생일이 대수니? 솔직하게 물어보자. 너는 걔 기강을 잡고 싶은 거니?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로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동서가 앞으로 저희 식구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려면 당연히 이런 행사에도 자주 얼굴 비춰야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자꾸 싸고 도시면 버릇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거를 너보다 곡절은 나이 많은 내가 모를 것 같니? 내가 너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네가 행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니?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를 좋아하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도 화목한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어요. 손주도 안겨드렸고요. 혼전 임신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한테 네가 족쇄를 채운 거라는 생각은 안 되니? 당시에야 뭐 결혼도 하고 중국집 같이 도울 마누라 생긴 거니까 우리 애한테도 잘 된 거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이 쓰리더구나.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더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직업적으로도 꿀릴 거 없는 애잖니. 그러면은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애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사고를 쳐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서운하네요. 저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 먼 길 달려와서 어머님 병간호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한라봉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공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단지 돈 좀 잘 벌고 의사인 둘째 며느리 생겼다고 저 서운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잘해준 거 하나도 없다. 애시당초 나는 네가 잘한다고 노력을 할 때마다 그게 거슬렸던 사람이야. 우리 아들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려면 좋은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 건데 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니. 둘째가 곧 회사 퇴직하게 되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자금도 보태준다고 하더구나. 물론 개원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뭐냐? 동서가 저보다 혼수 더 많이 해왔고 서방님 사업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동안 해왔던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동서가 어머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아프다고 할 때 달려오지도 못할 사람이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프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구나. 왜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니? 아파서 골골거려야 이제는 속이 시원하겠다. 이 말이니? 내가 아프면 의사인 둘째를 찾지 너를 찾겠냔 말이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동서 싸고 돌고 저한테 화내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한 얘기 다 들었다. 둘째 며느리 걔한테 나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시모 죽을 날만 계산하고 있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그걸 그렇게 전달했어요? 저는 동서가 생신에 꼭 참여해서 가족들한테 얼굴 비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호소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죽는 날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못된 며느리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설마 동서를 더 믿는 건가요? 이제 나는 너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닥치고 있거라.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님에게 잘 대해왔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시모였는데 둘째 며느리로서 의사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제대로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동서 정말 황당하다. 어머님한테 얘기 전한 거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님 죽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놨더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저는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말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사람이 맥락이라는 걸 따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법이야. 나는 동서가 가족 모임이며 어머님 생신이며 참여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얘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 부분은 홀랑 다 날려버리고 어머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내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100%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사람 앞뒤 맥락 자르고 그렇게 전달해도 되는 거야? 앞뒤 맥락도 나름대로 전달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제대로 알아들으셨고 저도 제대로 전달했고요. 형님이 말실수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절 꼬투리 잡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래, 내가 말실수를 했다고 치자. 근데 내가 말실수를 한 걸 고지고대로 일러바치는 건 잘한 일이야? 어머님한테 내가 말실수한 거를 일러바친 격이잖아. 가족끼리는 뭐든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가장 우더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한테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럼 내가 동서가 말실수한 일 있거나 행동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님이며 가족들한테 죄다 떠벌리고 다녀도 된다는 뜻이야? 네. 저는 딱히 잘못 저지를 일은 없고 구린 것도 없거든요. 저는 늘 떳떳한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게 마치 나는 구린 게 있고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저격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고 쳐? 동서 지금 장난해? 가족들이 동서 의사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여기도 사회고 서열이라는 게 있는 집단이야.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어머님한테 못 간다고 분명히 허락 맡았다고 전달드렸잖아요. 어머님께서 허락한 일을 형님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서열을 존중하는 행동일까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 무시하고 동서 오라고 했던 거야? 동서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곡하게 설득했던 거잖아. 저는 분명히 이유를 말씀드렸고 안 된다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꺼낸다는 건 저를 압박하려는 태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급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의사랑 중국집 사장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동서 지금 그 말 내뱉은 거 책임질 수 있어? 형님께서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형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세상에는 계급이라는 게 형님 말씀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만 앞으로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 너 지금 했던 말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 그대로 할 수 있어? 네,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바빠서 가족 모임에 참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이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제가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앞으로 제 얼굴 못 보더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오늘 당신한테 겪은 일 이야기하면 정말 안 믿을 거야. 서방님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는 마냥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애가 완전 대바라지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랑 싸웠어? 왜 아니겠어. 내가 어머니 생신 때 꼭 오라고 하면서 설득한다고 어머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그거를 와전되게 전한 거 있지?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나 완전 이상한 년으로 오해하고 있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재수 씨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조금 더 얘기해보지 그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나 속 터지게 당신까지도 그럴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일단 진정 좀 하자.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데? 오늘 장사하는데도 영 집중도 못하고 있고. 윗사람 공경을 하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나보고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집 사장은 닥치고 있으라잖아. 나이가 많다고 정해지는 게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면서 나보고 알아서 쭈그러져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참으라는 얘기야? 당신은 열도 안 받아? 내가 재수 씨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던데 뭔가 오해가 있었겠다 싶어서 그래. 물론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원래 말이라는 게 전하고 전하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잖아. 세상에, 속이 터져서 정말. 이 집안에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억울하고 미칠 것 같던 저였습니다. 동서는 작정하고 저를 묻으려고 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말 저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몰래 흉보는 사람까지 되어 있었죠. 어머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대화 좀 가능하실까요? 술 많이는 안 드셨죠? 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도 정신은 말짱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보거라. 우리 첫째 며느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내가 너 아끼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밖에 이런 문제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오늘 술도 취해서 기분도 좋은데 얼마든지 들어주마. 남는 게 시간이란다. 동서가 사실 저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요. 또 그 얘기냐? 그만하거라.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어머님. 저 첫째 며느리고 어머님 이때까지 보필해 오면서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 없었잖아요. 적당히 하거라. 내가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눈빛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애가 틈만 나면 사람을 모략하니? 마음씨를 곱게 써야 세상살이가 편한 법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게 대해주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도 용서해주는데 또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이며 권모술수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셈이냐? 응? 어머님,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동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는 것들 제가 언젠가는 녹음해 오든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너 또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야기 할 거 알면서도 왜 이쁜 첫째 며느리 하면서 좋은 말 해줬던 건지 아니? 둘째 며느리가 제발 좀 너한테 신경 써달라고 용돈까지 주면서 나한테 사정사정을 하더라. 말은 나쁘게 해도 그럴 마음 절대 아니라면서 너 변호까지 했던 애야. 그런데 그런 애를 두고 또 지금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말이다. 동서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제는 이시모가 하는 말도 못 믿겠다는 거니?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낼 줄 알았니? 더 이상은 듣기 싫으니 가거라. 아니다, 내가 가마.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동서, 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섭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어머님을 구워 삶은 거야? 어머머, 저는 어머님한테 그냥 좋은 얘기했을 뿐인데요. 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동서한테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형님이랑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병원 일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데 자꾸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장사 열심히 하시면서 어머님 잘 돌보시면 좋겠네요. 네가 헛소문 퍼뜨리고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니. 그러니까 왜 가족 행사니 뭐니 하면서 억지로 사람 끌어들이려고 해요? 애당초 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했을 뿐이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들과 잘 어울리려고 한 건데요. 만약에 돈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족 행사라든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라든가 그런 얘기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랑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형님. 저는 그날로부터 동서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인 동서였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터져서 서방님이라든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바쁘니 그런 게 아니겠냐는 식으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겠더라고요. 갑갑해하던 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서의 얼굴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봐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즉흥적으로 떠올린 계획이었지만 괜찮다 싶어서 바로 서방님의 집으로 달려간 저는 차를 몰고 이동하려는 동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말하는데 대답 피하고 나 일방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드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형님, 적당히 하셔야죠. 왜 사람 질리게 자꾸 이러세요? 저 바쁘니까 저리 비키세요. 야, 네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너 때문에 내가 요즘 미칠 노릇이라고 하잖아. 잠깐 시간 내는 것도 힘드니? 형님이랑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조용히 비키고 앞으로 제 성깔 안 건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형님 스트레스 안 받게 알아서 이미지 관리 잘해드릴 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너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구나?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기 시작했니? 의사면 사람 무시하고 인생 그따위로 살아도 되는 거니? 너 같은 게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네, 형님. 무슨 뜻인지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잘 티격태격해보자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동 걸게요. 야, 어딜 가? 거기서라고. 뭐래, 등신 같은 년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 동서의 차를 뒤쫓아 달렸습니다. 깔깔거리며 차를 몰고 가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대신 어떻게든 망신을 주든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곧장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동서의 뒤를 밟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과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불뚝 나와 있던 남자가 동서를 마중 나오는가 싶더니 둘이서 팔짱을 끼고 그 길로 모텔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죠. 물론 경악과는 별개로 동서의 사진을 확실한 증거로 찍어 남겨두었고요. 이 충격적인 증거를 폭로하기 위해 그날 밤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따기부터 후려갈기시더라고요. 야, 돈도 못 버는 년이 의사 며느리한테 요리를 시켜?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요리 한번 시켰다고 따기부터 날리는 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술에 취하셨다고 해도 이건 나중에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닐까요? 너야말로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거라. 오늘 걔가 병원 출근하려는데 찾아가서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가족 모임이며 행사며 내가 괜찮다고 하고 상 차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걔한테 요리를 시키는지 모르겠구나. 의사라면 손 놀리는 게 생명인데 그런 애한테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니? 무릎은 어머님이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될걸요? 아무리 사람이 의사면 뭐 하나요?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 기만하는 인간인데. 이게 또 입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닥치고 잘못했다고 인정이나 해. 어머님이야말로 이거나 보시라고요. 동서가 모텔에 남자랑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병원 출근한다는 동서가 왜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에 가는데요? 의사가 아니라 꽃뱀이나 술집 여자 아닐까요? 그렇게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 환심이나 샀겠죠. 너 이거 대체 어디서 났니? 동서, 아니 그년한테 따지려고 찾아갔다가 도망치길래 쫓아가서 얻은 증거들이에요. 이거 보고도 저만 일방으로 탓하실 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얼마 뒤
서방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동서의 불륜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들 앞에 불린 동서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화류계 여성인 것을 털어놓았죠. 손님들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의사로서 쓸만한 아이템들을 종종 쓸 때가 있었는데 서방님과의 맞선 자리에서 그것을 언뜻 보이는 바람에 오해를 사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이번 일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그동안 잘했었잖아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이 요망한 년. 사이좋은 우리 가족 사이 그 새치어로 갈라놓으려 해놓고 기만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들켜놓고 용서를 해달라? 내가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보는구나. 당장 꺼져. 그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 정말로 해명할 수 있어요. 서방님은 남편이랑 같이 잠깐 얘기하러 나갔어. 네가 저지른 잘못 인정한다면 순순히 꺼지기나 해. 그리고 이때까지 가족들한테 저지른 잘못들 절대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피해자인 척 울고불고 헛짓거리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게 해줘야죠. 가족끼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당장 사라져 이거사. 아니면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 아니다. 오늘 죽어봐라. 에라 이 망할년. 아, 놓으세요. 놓으라고 이 아줌마야. 아, 결국 가족들 앞에서 모든 잘못을 폭로당한 동서.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머리채가 쥐어뜯기는 것은 물론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하고 말았죠. 아무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저에게 오해가 쌓여 있었다지만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던 어머님. 저에게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과를 하고 있으시답니다. 저야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족들이 모두 속아서 그랬던 것뿐이니 훌훌 털고 넘어가자고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서방님은 비록 상심이 큰 상황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더 끈끈해진 상황이랍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일 뒤로 제 말이라면 껌뻑껌뻑 죽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야, 잠깐 시간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 최종 합격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하윤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붙다니. 역시 우리 하윤이야. 고마워. 근데 그 얘기 말고 따로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중요한 얘기야? 응, 중요한 얘기야. 혹시 진우 너 졸업하면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그야 당연하지. 너랑 사귀면서 내가 널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는걸? 지금은 아직 취준생이라서 불안하겠지만 꼭 좋은 기업에 취직할 거야. 그게 실은 나 빚 있어. 빚이라고? 응, 그것도 수천만 원. 변제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제때 못 갚으면 빚쟁이한테 쫓길지도 몰라. 뭐? 정말이야? 장학금 같은 게 아니라? 응, 그래서 이제 곧 변제일이 다가오는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부모님께 의지하기는 힘든 일이야? 응,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려. 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빚이 얼마 정도 있는데? 대략 5천만 원 정도? 뭐? 5천만 원이라고? 나 결혼할 정도로 좋아한다며. 그럼 빚도 갚아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물론 결혼은 하고 싶지. 하윤이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둘이서 같이 다달이 갚으면 모르겠는데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 불합격이야. 뭐? 빚 있다는 건 거짓말이야. 널 시험에 보려고 거짓말 쳤어. 뭐라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대기업에 합격한 나랑 여지껏 한 군데도 합격 못한 너랑은 안 어울린다고. 너랑 나랑 앞으로 잘 될지 불안해지더라. 뭐? 그래도 나한테 빚이 있더라도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헤어지는 건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어. 근데 설마 꼬리 말고 도망칠 줄이야. 내 물건을 다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본다든지 하다못해 부모님께 부탁해보겠다든지 뭐 그런 말은 못하니? 여자친구 빚도 못 갚아주겠다는 거야? 뭐라고?
아니 그게 뭐야?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니까 넌 남자친구 자격도 없다고. 나랑은 안 어울리니까 헤어지자. 뭐? 아니 잠깐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비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근데 왜 헤어지겠다는 거야? 아, 진짜 멍청하네. 대기업 합격한 나는 인생의 승리자라고. 여태껏 중소기업에도 못 붙은 너랑은 차원이 달라. 심지어 지금 인성까지 부족하다고 판명 났으니까 헤어지자는 거야. 알았어? 아니 잠깐만 너 갑자기 왜 그래 하윤아. 너랑 내가 차원이 다르다니 어디 이상한 종교라도 빠진 거야? 고민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까?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취준생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해? 어차피 결혼해봤자 나한테 빈대나 붙고 놀고 먹으려고 했잖아.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 나도 나름대로 취준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어쨌든 너랑 나랑은 안 어울리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녕. 아니 하윤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잠깐만 하윤아. 야 진짜 영훈아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냐? 너 면접 떨어졌어? 아님 학점 망쳤냐? 원격으로 술이라도 마실래? 아니거든. 나 하윤이한테 차였어. 카톡까지 차단당했다고. 뭐라고? 왜? 너희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 좋았잖아. 어제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도 몰라.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네가 모르면 누가 하냐. 전화 좀 받아봐. 그만 좀 울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쨌든 대충 상황은 이해했어. 나도 털어놨더니 좀 진정이 됐어. 취한 걸 보여서 미안하다. 아니 그건 괜찮은데 솔직히 네 여친 진짜 최악이다. 비디 따고 거짓말이나 치면서 사람 시험하고 자기랑 안 어울린다면서 버리는 게 어딨냐? 그런 말을 하려가 아니었는데 내가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정이 떨어졌나 봐. 아니 그냥 자기가 대기업 붙었다고 우쭐해져서 너 깔보기 시작한 거잖아. 나랑 같은 과 동기도 대기업 붙자마자 갑자기 거들먹거리면서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다니더라? 그런가? 나랑 하윤이는 1학년 때부터 사귀었는데 충격이 크다. 이미 차인마당에 더 얘기 꺼내지 마. 걔는 이제 있고 재밌는 일들이라도 해봐. 요즘 너 취준하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때? 여친한테 차인 시련의 상처를 달래는 거지. 그럴까? 여행이라도 갈까? 학교랑 하윤이한테서 벗어나서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가고 싶다. 2박 3일 정도 기차로 갈 수 있는 거리로. 그건 그냥 국내 여행이잖아. 해외여행 갈 돈은 없어. 요즘 취준하느라 알바도 그만뒀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여행 비용 모자라면 30만 원까지는 빌려줄게. 전 월급 타면 갚아라. 너 정말 좋은 녀석이구나. 진짜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돌아오면 눈에 불 켜고 취준해라. 놀러 다니느라 취준도 제대로 못하고 졸업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힘들다. 그래도 고맙다 영훈아. 별 말씀을. 야 진우야, 지금 여행하는 중이지? 재밌게 놀고 있냐? 영훈아. 완전 재밌지. 여행 비용 빌려줘서 진짜 고맙다. 덕분에 6박 7일 동안 호화롭게 여행할 계획이야. 알바로 모은 돈도 다 쏟아부었지만 오늘은 등산이랑 온천도 갔다 왔어. 그래, 재밌다니 다행이다. 한창 즐거울 때 찬물 끼얹어서 미안한데 너한테 알려줄 게 있거든. 뭔데? 네 전 여친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났다? 이상한 소문? 걔 빚이 1억이 넘는 데다가 호스트에 미친 도박쟁이라고 소문났어. 뭐라고? 왜 하윤이가 빚쟁이란 얘기가 돌지? 그거 그냥 거짓말 아니었나? 사실 내 잘못도 좀 있어. 네가 걔랑 헤어졌던 날에 나랑 통화했잖아. 그때 마침 같은 과 동기랑 줌으로 술 마시고 있었거든. 전화 끊었더니 그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대충 핵심만 얘기해줬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걔가 그 얘기를 친구랑 동아리 후배들한테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나봐. 소문이 입에서 입을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학교 전체에 퍼졌대. 뭐? 진짜 대박이다. 네 전 여친이 자기 친구나 후배들도 똑같이 시험하고 다녔다나봐.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는지 그 사람들도 소문내고 다닌 것 같아. 대박이다. 하윤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돌고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어온 걸 보면 아마 소문이 꽤 퍼졌을 거야. 본인이 깨닫는 것도 시간 문제일걸? 그럼 하윤이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아씨 어떡하지. 무섭다. 뭐 어때? 네가 소문낸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르쇠로 가만히 있으면 될걸? 애초부터 비디따고 거짓말 친 게 잘못이지. 뭐 어차피 넌 여행 중이라 손도 못 댈 테고 전 여친한테는 차단도 당했다며. 연락 올 때까지 그냥 냅둬. 그래, 그게 좋겠다.
하윤이한테 연락 오고 나서 생각해야지. 고맙다. 뭐야? 부재중 전화가 엄청 찍혔는데. 하윤아, 나 차단 풀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몰라서 물어? 진우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한테 차였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뭐? 복수라니 무슨 말이야? 시치미 떼지 마. 네가 이상한 소문 퍼뜨렸잖아. 아, 그러고 보니 영훈이한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행이 너무 재밌어서 깜빡 잊고 있었네. 내가 거액의 빚을 졌다는 소문이 학교에 떠돌고 있다고. 이거 네가 한 짓이지? 너 내가 대기업 붙어서 배알 꼴렸니? 자기가 취업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나한테 차인 게 그렇게 분했니? 내가 한 짓 아니야. 난 너한테 차인 다음 날부터 학교 안 나왔거든. 그리고 지금도 여행 중이고. 너 아니면 누가 그런 루머를 퍼뜨려? 빚이 1억이나 있다느니 빚쟁이한테 쫓긴다느니 호스트바 다녀서 빚더미에 앉은 데다가 도박 중독이라느니 빚 갚으려고 남자친구를 빚쟁이한테 팔아먹었다는 말까지 돈다고. 그딴 근거도 없는 소문이 퍼져서 다들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단 말이야. 영훈이한테 들었던 것보다 소문이 훨씬 무성해졌네. 내가 빚쟁이한테 팔렸다고? 아, 학교에 안 나와서 그런 오해가 생겼구나. 됐으니까 이제 소문 좀 내지 마. 이러다 회사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오해라도 생기면 합격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이미 퍼진 소문을 내가 어떻게 막아. 심지어 내가 낸 소문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은 여행 중이라 그건 힘들걸? 그런 말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전 남친인 네가 직접 나서면 소문도 금방 잠잠해질 거 아니야. 글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넌 내 여자친구도 아니잖아. 뭐? 난 하윤이 너한테 버림받았는데 불합격이라느니 빈대 붙는다느니 이 정도면 인격모독 수준 아닌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한 전 여친이 뭐가 예쁘다고 굳이 귀찮게 소문을 정정하고 다녀? 그럼 소문 막아주면 다시 만나줄게. 불합격이라고 한 것도 사과하고 인성이 좀 부족한 것도 그걸로 퉁쳐줄게. 아니, 그건 됐어. 이제 너한테 별로 관심 없거든. 뭐? 실은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틀 전에 등산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등산 도중에 친구들이랑 떨어졌다길래 나랑 같이 산을 내려갔거든? 근데 말이 엄청 잘 통하는 거 있지? 연락처 교환했는데 어제 고백받고 사귀기로 했어. 뭐라고? 나는 너랑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너를 위해서 뭔가 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네 소문 없애는 거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뭐?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며. 차이기 전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새 여친뿐이거든. 미안하다. 근데 소문은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잖아. 너도 조금 참으면 괜찮을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더는 못 참겠다고. 교수님이나 취직한 회사에서 물어보면 어떡해? 부탁이니까 나 좀 도와줘. 예측 불가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시험해보는 셈 쳐.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넌 시험 당하고 있어, 하윤아. 힘내. 그럼 안녕. 그로부터 3일 후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하윤이는 경찰에 체포당했지 뭐예요? 하윤이는 혼자서 소문을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교수님 귀에까지 들어갔다네요. 저랑 재결합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줄 알고 저희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하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분이 경찰에 신고했다네요. 그렇게 하윤이는 경찰한테 조사받다가 가방 안에서 커다란 식칼이 발견돼서 그 자리에서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저항하던 하윤이는 결국 경찰을 들이받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네요. 다행히도 금방 풀려났지만 학교와 회사에 체포당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람에 합격이 취소돼서 취준생으로 돌아왔대요. 교수님께도 잔뜩 혼이 나서 고생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깨달아 닥치는 대로 여행사에 지원한 결과 결국 합격했답니다. 그렇게 첫 월급을 타서 영훈이한테 빌렸던 돈도 갚았어요. 여행에서 만났던 새 여자친구와도 장거리 연애지만 잘 만나고 있답니다. 자기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입원하고 한 번도 병문안 안 오더니 달랑 편지 하나 놓고 사라져? 너 어디야? 전화를 받든 답장을 하든 해. 다 읽고 있잖아 지금. 답장했어. 됐니? 편지에 쓴 내용 그대로야. 나 시댁 가서 살 거야. 왜? 왜냐니? 그것도 몰라? 너 진짜 내가 선물했던 팔찌 망가뜨렸잖아.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 뭐라고? 설마 그것 때문에 시댁에 간 거야? 그럼 왜 갔겠어? 아니, 망가뜨린 건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랬잖아.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남자를 구하려다
자기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 입원했댔지? 그때 팔찌가 망가진 거고. 그래, 나도 수리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워낙 파손 정도가 심해서 수리가 안 된댔어. 그래서? 수리건 뭐건 애초에 망가뜨리질 말았어야지. 뭐? 내 사랑이 담긴 선물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너 제정신이야? 하필이면 사랑하는 아내가 준 선물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안 됐어. 너 그거 진심이야? 나 다친 건 걱정되지도 않아? 진심으로 미안한 건 맞아? 진짜 미안하면 그런 말은 안 나올 텐데. 팔찌 그렇게 만든 건 정말 미안해. 근데 그건 아, 진짜 미안하다며 변명이나 늘어놓고 한심하다. 그럼 내가 어떡하면 되겠어? 애초에 팔찌를 망가뜨리질 말았어야지.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었다니까.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이혼하자. 뭐? 돈도 얼마 못 벌어오면서 자존심만 세서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혼 신고서 보낼 테니까 나머지 부분 써서 내. 은지야, 반성이나 해. 안녕하세요. 혹시 지석 씨 되세요?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준성 씨 따님 되시죠?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네, 이세연이에요. 이번 중에 아버님이랑 병문안 오셨을 때 뵈었죠? 병문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런데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들었는데 그 사고 때문에 아내분이랑 이혼하셨다고. 아, 네. 아,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아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세연 씨가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계세요? 네. 저기, 네? 실은 제가 지석 씨 집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석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실례될 수 있지만 다림질 안 한 정장을 입으신 적도 많고 늦잠 잔 건지 역까지 뛰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이혼한 후로 생활이 좀 어려우신 건가 싶고. 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군요.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세연 씨가요? 아니, 그래도 세연 씨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30 넘은 아저씨 뒤치다꺼리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절 키우셨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건 절 도와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석 씨 부모님께도 허락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사고 때문에 부모님끼리 연락처를 교환했거든요. 그랬군요. 아, 세연 씨 죄송해요.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괜찮아요.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혼자 생활하기 벅찰 텐데 세연 씨 말 들으라고. 네, 어머니께서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갑자기 혼자 살다 보니 회사 일하면서 집안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문제 없으시죠?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세연아, 나 방금 퇴근했어. 아, 오빠 수고했어. 세연이는 대학교 졸업식이었지? 어땠어? 금세 끝났어. 졸업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뭐랄까? 뭐가? 그 후로 1년이나 지났구나 싶어서.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사귄 지는 반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어린 학생이 나 같은 아저씨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랑 세연이네 부모님의 합동작전 같네. 합동작전? 그래도 응?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그때 오빠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어. 어? 그렇게 심했어? 그렇다니까. 오빠 볼 때마다 야위어 가던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돕겠다고 했던 거야. 그랬구나. 나도 힘들다고는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심해 보였구나.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세연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아 참, 아까 케이크랑 샴페인 샀거든? 오늘 밤에 같이 졸업 축하하자. 아, 저번에 말했던 그 케이크 가게야? 응, 세연이가 먹고 싶었던 초코 케이크 한 판. 우와,
나도 오빠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어. 진짜? 세연이표 제육볶음 진짜 맛있지. 이제 곧 집 도착해. 응, 기다릴게. 지석아, 이제 좀 반성했니? 무시하지 말고 답장 좀 해봐. 누구세요? 뭐야? 내가 누군지 몰라? 보이스피싱입니까? 그런 거 안 걸립니다. 연락 그만하세요. 아니거든? 나 은지야.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모처럼 내가 연락해줬건만. 뭐야? 아직 차단 안 해놨구나. 야, 너 진짜 이 기회 놓치면 너 땅을 치고 후회할걸? 기회? 한 번 더 물을게. 반성했어? 뭐를? 내가 준 팔찌 망가뜨린 거 말이야. 일부러 이용까지 해서 생각할 시간을 줬잖아. 반성 많이 했겠지? 그 얘기였구나. 그 팔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미안했어. 그래, 다 자기 잘못인 거 인정하지? 좋아. 그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 왜? 왜냐니? 반성했다며. 팔찌를 못 쓰게 만든 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뭐야? 아직도 반성 안 한 거야? 너도 진짜 징하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원래는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랬는데 팔찌를 그렇게 만든 건 나도 정말 안타깝고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데 사람을 구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 그니까 나는 팔찌가 망가진 것 자체에 화가 난 거라니까. 대체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럼 사람을 구하다가 팔찌가 어쩔 수 없이 망가진 건데도 용서할 수 없다 이거지? 그게 너한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구나? 그래, 이제야 이해한 거야? 네가 변명만 안 했으면 이혼할 일도 없었어. 알았으면 빨리 나 들여보내줘. 역시 너랑 이혼한 게 정답이었어. 뭐? 그야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너랑 나랑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가 봐. 뭐? 무슨 말이야? 너랑 내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어긋났단 말이야. 그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은 못 살겠다고. 뭐? 잠깐만. 아니야, 됐어. 제대로 얘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일단 빨리 들여보내줘.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 기회 필요 없거든? 그렇게 허사나 부리면 나랑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질걸? 나 저번 달에 결혼했어. 뭐? 나랑 이혼하고 2년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랑 이혼하고 나서 지금 아내를 만난 거니까 바람이다 불륜이다 그런 생각은 말고. 처음 듣는 소린데? 이혼하고 남이 된 사람한테 말할 이유는 없지. 됐고 빨리 문이나 열어봐. 내가 직접 와줬다니까. 얼른 문 열어. 혹시 예전 집에 간 거 아니야? 뭐? 예전 집? 나 이사 갔어. 뭐? 그리고 이직도 했고. 이직했다고? 내가 구했던 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헤드헌팅 됐거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감사하게도 관리직 자리에 앉혀주셨거든.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 찾아가서 민폐 끼치지 마. 관리직? 그럼 연봉 오른 거야? 그럼 이만. 그때 구해줬던 사람 어디 회사 사람이야? 이름은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이름도 모르거든. 지석아? 지석아! 답장 좀 해봐! 대체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한 건지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은지는 이혼한 이유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동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다가 저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사실 그 타이밍이 간발의 차였어요. 저랑 아내는 은지가 쳐들어오기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 아내는 물론 세연이랍니다. 저를 헌신적으로 지지해준 아내를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앞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아내와 함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